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입문서 366페이지 양도세 세율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율 파트는 전체적으로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양도세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약간 개정이 될 여지는 있지만, 그죠? 기본적인 상황만 잘 보겠습니다. 그 교재 보시면 1번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고 되어 있죠. 자, 얘네들은 세율이 같이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뭘로 가요? 6에서 45% 누진세율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그랬죠. 그 미등기는 70이에요. 미등기는 걸리면 죽는 거죠. 70%. 그죠? 근데 거기 조심할 게 뭐냐면, 그 표에 보시면 비사업용 토지가 나옵니다. 그죠? 비사업용 토지는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어떻게 가요? 원래 토지가 6에서 45거든요. 근데 얘가 만약에 비사업용이다. 그러니까 나대지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얘네들은 일반 토지보다는 세금을 더 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다 10% 할증해서 16에서 55%로 간다. 그러니까 세율 파트가 만약에 시험에 나오게 되면 여기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예외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밑에 2번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데, 자, 주택 입주권 분양권이 약간 차이가 있죠. 자, 얘네들도 1년 미만이면 70은 똑같아요. 근데 어디가 달라요? 주택하고 입주권은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고 2년 이상이면 6에서 45인데 분양권은 누진세율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양권은 무조건 1년 넘어가면 6에서 45로 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말하는 거고요. 분양권은 우리 청약해서 당첨되면 분양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양권 전매 같은 걸 많이 해가 투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투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많이 주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라 이거지. 하지만 세금은 70%, 60% 걷어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혹시 문제가 언급이 되면 분양권은 뭐가 없다? 누진세율이 없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사실 여기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있죠. 올해 또 법이 작년 5월 달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5월에 개정이 돼가지고 내년 2023년 5월 9일까지만 적용된 세율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법은 입문서 강의 들으시고 계속 중간에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계속 참고를 하셔야지, 그냥 가시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현재도 내년에 개정 예정이 또 있어요. 반영이 잘 안 돼 있죠. 근데 그건 개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 감안해서 보셔야 되니까, 혹시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걸 감안해서 철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세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367페이지 납세 절차가 나옵니다. 자, 납세 절차라는 것은 세금을 어떻게 걷느냐 그 얘기죠. 내느냐 이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납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고 납부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보통징수가 있습니다. 요건 뭐예요? 네가 알아서 말 그대로 뭐 해라.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라는 뜻이에요. 네가 알아서 신고하고 돈을 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뭐예요? 보통징수는 무조건 뭐다? 고지서가 날라와서 걷어가는 걸 뭐라 그래요? 보통징수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고지서가 나와서 걷어가면 보통징수. 내가 가서 신고하고 돈을 내는 건 신고 납부 그래요. 그러면 얘네들은 뭐가 해당돼요?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가 여기 해당이 되죠. 사고 파는 거고. 그리고 보유세인 재산세, 종부세가 어디에 들어가요? 보통징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취득세는 납부 방법이 뭐겠어요? 신고 납부죠. 그죠? 신고 납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자, 내가 신고하고 납부를 했는데 이 신고는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그죠? 60일. 그러면 요 얘기는 뭐냐면 네가 알아서 이때까지 신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그러면 얘가 요 60일 안에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안 하면,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뭐가 부과된다?
가산세라는 게 나옵니다. 가산세.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 납부를 안 했을 때 그때 붙는 게 뭐다? 가산세라는 게 붙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는 다 기한 내 신고를 안 하시면 뭐가 나와요? 가산세가 부과가 되는 거죠. 이때 가산세는 뭐 뒤에 또 나오지만 미리 설명을 드리면 가산세 뜻이 뭐냐면요. 세법에 정한 의무가 있어요. 의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걸 우리가 가산세 그럽니다. 그러면 이 의무가 뭔지를 알면 가산세 종류를 알 수가 있죠. 이때 의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신고할 의무도 있고 납부할 의무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이행 안 해도 가산세가 나오고 이걸 이행을 안 해도 가산세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다시 뭘로 나눠요? 일반 무신고 가산세라는 게 있고 과소신고 가산세라는 게 있어요. 무신고, 과소신고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부정무신고라는 것도 있고 부정과소신고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뭐 앞전에 나온 건데 부정이란 말은 고의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일부러 신고를 안 한 거죠. 괘씸하죠. 걸리면 죽는다. 죽을 사자예요. 그래서 얘는 40%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신고를 안 했으니까 40으로 가는 거고 일반의 뜻은 뭐라고요? 얘는 고의성은 없다는 뜻이죠. 고의성은 없는데 근데 너는 신고를 안 했고 너는 하기는 한 거죠. 그럼 둘 중에 성의 표시 그나마 성의 표시를 한 건 누구냐? 얘죠. 얘는 신고를 하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성의 표시를 한 거고 얘는 안 했지. 그러니까 너는 성의 표시 안 했으니 이거의 반절 20%. 너는 성의 표시 했으니까 그거 반절 10%에서 일반은 무신고 20, 과소 10, 부정자 들어가면 둘 다 싸가지 없는 거 똑같기 때문에 뭐다? 무조건 세금으로 주고받아 40. 그리고 돈을 안 내시면 하루 지날 때마다 얼마씩? 그죠? 10만 분의 22, 10만 분의 22니까 이걸 퍼센테지로 환산하게 되면 0.022%씩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지날 때마다 0.022% 이 두 개를 합해서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자 여러분 원금을 60일 안에 신고 안 하셨어요. 그럼 과세권자가 뭘 붙여서 가산세 붙여가지고 뭘 보낸다는 거야? 고지서를 보낸다는 얘기죠. 고지서. 그래서 가산세가 붙으면 징수 방법이 뭘로 바뀌냐면 보통징수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취득세가 신고납부만 있는 건 아니겠죠. 가산세 제도도 있는 거예요. 보통징수도 언제? 신고를 안 했을 때 가산세 붙여서 고지서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산세 붙으면 보통징수로 바뀐다는 거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얘가 지금 취득일로부터 60일이 기본 개념인데 여기 뭐가 있다? 예외가 있죠. 자,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되면 얘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인이 외국에 있으면 9개월이에요. 상속인이 외국에 있으면 한국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더 주는 거죠. 헤엄쳐서 와라. 3개월 더 주면 헤엄쳐서 올 수 있지. 비행기 없으면 걸어서 오란 얘기죠. 그래서 9개월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으면 6개월 안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올해 개정된 사항이 뭐냐면 증여를 받으시면 얘는 3개월이에요. 원래 증여는요 60일 안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증여를 받으시면 취득세 신고를 60일 안에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23년 1월 1일부터 증여를 받으시면 3개월 이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아시겠지만 아직도 혹시 헷갈릴까 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상속을 받게 되면 세금을 뭘 내요? 상속세를 내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를 내야 되고요. 증여를 받으시면 마찬가지로 증여세를 내셔야 되고 뭐도 내야 돼요? 그렇죠. 취득세도 내야 돼요. 이렇게. 그럼 얘가 지금 보시면 상속받으면 세금 하나만 내는 게 아니라는 거지 두 개를 내는 거예요. 상속세도 내고 뭣도 내고 그렇죠. 취득세도 내고 증여받으면 증여세도 내고 취득세도 내고 막 걷어가는 거예요. 근데 얘는 상속세만 내고 얘는 증여세만 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게 엄청 헷갈리죠. 그러니까 상속으로 취득을 했으니까 등기하려면 취득세 내고
증여로 취득했으니까 증여로 취득해서 등기하려면 뭘 내라? 취득세를 내라. 그런 뜻이죠. 근데 얘가 기간이 증여세 신고 기한이 3개월이거든요. 근데 취득세는 60일이었단 말이에요. 같은 증여인데 날짜가 안 맞잖아요. 혼돈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맞춰준 거야. 그래서 요 60일을 이렇게 3개월로 때려 맞춘 거예요. 그래서 얘가 6개월, 3개월로 바뀐 거죠. 근데 원래 상속은요, 상속세가 6개월, 9개월이잖아요. 취득세도 6개월, 9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은 상속세도 6개월, 9개월, 취득세 똑같아요. 근데 증여는 달랐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요번에 개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취득세, 증여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라? 3개월 이내 하셔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조심할 게 있습니다. 요게 언제부터 6개월, 9개월, 언제부터 3개월이냐? 자, 거기 표를 잠깐 보시면 367페이지. 1번에 박스 있죠? 일반적인 경우 60일. 그리고 상속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6개월, 9개월이죠?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상속 개시 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속한 달의 말일부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올해 시험에도 출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 개시는 돌아가신 날을 말해요. 돌아가신 날. 오늘 돌아가시면 오늘, 내일 돌아가시면 내일이 상속 개시일인데 그러면 오늘부터 6개월이 아니라 12월 달에 돌아가셨으면 무조건 언제? 12월 말부터 6개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 개시일 그럼 안 되는 거죠. 근데 증여도 보시면 증여도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아니라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얘도. 그러니까 내년 1월 달에 증여를 받으시면 언제까지 취득세 신고라는 얘기야? 1월 말부터 3개월이니까 4월 말까지 이렇게 가는 거지. 얘도 뭐라고 하면 틀려요. 취득일로부터 3개월 그럼 틀립니다. 그런 걸 우리가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증여를 받았을 때 개정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꼭 나중에 기억을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표에 보면 허가 전에 대금을 완납한 경우라고 돼 있죠. 뭐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가 나기 전에 잔금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날 취득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허가구역이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나중에 중개실무에서 배우실 건데 여기서 계약을 하려면 허가를 먼저 받고 계약을 해야 돼요. 만약에 허가를 안 받고 계약을 하게 되면 무효가 되거든. 그래서 얘는 뭐야? 이날이 취득일이 맞는데 허가구역인 거죠. 근데 이 당시 아직 뭐가 안 돼서 허가 여부 결정이 안 됐어요. 여기 세금 냈다가 여기서 불허가 나면 계약이 무효가 되니까 기다렸다가 뭐 나면 허가 나면 요날부터 60일에 하라 그런 뜻인데 이건 양도세와는 중요하게 연결이 되지만 취득세는 크게 연결을 많이 안 합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여기 있어요. 그 밑에 바로 밑에 있는 게 이게 우리 시험에 이번 33회 시험에 정답 문제로 나왔던 거예요. 법정신고 기한에 등기하거나 또는 등록을 하려는 경우라고 돼 있어요. 자, 보세요. 만약에 얘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등기를 하시려면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취득세는요. 등기를 하기 전에 낼까요? 하고 나서 낼까요? 취득세는 등기하기 전에 낸다, 하고 나서 낸다. 그럼 이걸 생각을 해보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부동산을 취득했어.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취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어디다가?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가시면 되는 거야. 그럼 가서 신고하면 걔들이 뭘 줘요? 그죠?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를 만들어줘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세금 내시고 그리고 어딜 가야 돼? 등기소를 가야지. 그냥 등기해주는 게 아니라 어디 가야 돼? 등기소. 등기소가 등기하는 장소죠. 거기 가서 서류 제출을 하면 걔들이 확인해보고 뭐 세금 냈는지 그리고 뭘 해주는 거야? 등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세금은 뭘 해야 된다? 등기하기 전에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미리. 그럼 얘가 이날 등기할 수도 있고 이날 등기할 수도 있고 이날 등기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이때건 뭘 하려면 등기를 하려면 세금은 아무리 늦어도 언제까지는 등기소 가서 등기서 신청서 접수하는 날까지. 자, 내가 오늘 등기할 거니까 세금 냈어요라고 확인이 돼야 등기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등기. 그러니까 이때건 등기하려면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하는 날까지 그랬다는 거지. 그래서 그 지문이 올해 시험에 정답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는
그럼 어떤 때는 60일이고 어떤 때는 이렇게 가야 되냐? 지문이 그렇게 나옵니다. 등기를 하려는 경우라고 나와요. 그럼 무조건 뭐예요? 등기하려면 세금은 미리 내야 된다. 아무리 늦어도 언제까지?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하는 날까지는 가야 된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 옳은 걸 고르셔서 요 지문이 출제가 됐죠. 이거는 뭐 맞으라고 낸 거나 똑같습니다. 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가산세부터 보통 징수를 하겠죠. 자, 그럼 이거 아닌 애들은 다 가산세 빼고는 전부 다 신고 납부입니다. 자, 신고 납부. 자, 이런 게 있어요. 일반 과세 됐다가 얘가 뭐가 돼요?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과세 면제 받았다가 얘가 뭐가 됐다? 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나이트클럽을 하는 게 꿈이야. 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은 고급 오락장으로 취득세 중과세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나이트클럽을 하게 되면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 12% 세금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어떻게? 처음에는 일반 상가 건물을 샀다가 나중에 뭘로? 그렇죠. 나중에 얘를 갖다가 나이트클럽으로 용도를 변경해. 이럴 수 있거든요. 이런 걸 악용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 법은 네가 이걸 샀다가 나중에 이런 식으로 용도를 바꿔서 얘가 뭐가 돼버리면 사치성 중과세 대상이 되면 추징을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12% 이렇게 중과세 해버리면 문제가 뭐예요? 얘 샀을 때 처음에 세금 얼마 냈어? 4% 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12%또 내면 얘가 지금 사고 판 게 아니잖아. 그럼 이중과세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떻게 해주겠다? 여기서 세금 중과세하고 요게 처음에 살 때 낸 세금을 빼고 나머지만 이 뜻이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이때 세금이 5천만 원이야. 근데 얘가 여기서 이거 살 때 처음에 살 때 취득세 1,000만 원 내고 이때 신고를 안 해가지고 가산세 200을 냈었어요. 그래서 얼마 냈어? 1,200을 냈었다는 얘기지. 돈도 많죠. 세금을 더 낸 거야. 그럼 여기서 5천에서 요때 세금 빼줄 때 1,000만 원 빼주냐 1,200을 빼주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때 얼마를 빼준다? 그쵸. 1,000만 원만 빼줍니다. 200은 안 빼줘. 왜? 요 가산세는 지가 잘못한 거잖아. 자기가 잘못한 건 안 빼줍니다. 그래서 이건 제외하고 시험은 항상 뭘 내요? 요 가산세 제외 포함을 가지고 시험을 내는데 올해도 시험에 나왔고요. 작년 시험 문제는 정답이었어요. 그죠? 자, 보시면 교재 367페이지 박스 밑에 2번 추가 신고 납부 기억번 뭐라고 돼 있어요? 취득 후 중과세라고 돼 있죠? 자, 보시면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 과세 물건이 중과세 적용 대상이 되었을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며칠 안에 60일 이내에 중과세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 내지 말고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내라. 근데 그 공제할 때 납부한 세액 중에 누구는 안 빼준다. 그렇죠? 가산세 제외. 이게 중요합니다. 시험은 얘를 계속 내는 거예요. 이걸 포함으로 해서 틀리게 내죠. 작년에 냈고 올해도 포함으로 나와서 틀린 지문으로 냈어요. 굉장히 많이 나오면 거의 얘를 고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도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언급될 게 많지는 않지만 혹시 나오면 뭐만 잘 조심해라. 가산세 제외란 말은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니은번은 똑같은 얘기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래도 똑같이 60일 안에 나머지 빼고 내라 이런 뜻입니다. 자, 368페이지 한 장 넘기시면 가산세 나와 있죠? 지금 한 거죠? 1일 10만 분의 22 그 납부 신고 불성실 가산세 그거 보시면 되고 자, 그 양으로 3번에 거기 뭐가 있어요? 중가산세라는 게 있죠. 중가산세. 가산세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중가산세라는 것도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해석을 해보세요. 중가산세가 붙었다는 얘기는 얘가 일단 취득세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신고 안 했으니까 뭘로 가면 돼요? 요거 일반 가산세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무겁게 그 무겁게 얼마냐면 80%예요. 취득세가 1,000만 원이면 가산세가 800이래. 죽는 거죠, 걸리면. 자, 그럼 왜 그러겠어요? 신고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뭐 또 했다는 거? 팔아먹었다는 얘기. 매각을 했다. 그러니까 신고 안 하고 팔아먹다 걸린 거죠. 미등기 전매한 거야. 그죠? 미등기 전매. 걸리면 죽어요. 왜? 80%. 거기다 미등기니까 양도세도 미등기한 거죠? 그럼 양도세 미등기 70%. 살벌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등기 전매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세금이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미등기 전매는 안 걸리고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중가산세. 그럼 얘는 징수 방법이 뭐냐? 얘도 가산세잖아요. 그러니까 징수 방법이 뭐예요? 보통 징수입니다. 근데 이 중자가 붙었잖아요. 그럼 이것 때문에 얘가 가산세인데 중자가 붙어가지고 저건 뭐지 하고 자꾸 그럴 수 있는데 중개사법은 이 글자 하나 단어 하나 때문에 나중에 달라지거든요. 근데 세법은 그런 게 없어요. 얘도 가산세예요. 가산세 그냥 가산세. 근데 중 무겁게니까 보통 징수 똑같은 거지. 단 뭐만 80%. 그죠? 요게 80으로 간다. 그리고 보통 징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368페이지 오시면 3번에 중가산세라고 돼 있죠. 요거는요, 참고로 취득세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세는 중가산세 제도가 없어요. 취득세만 있다는 거 좀 조심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중가산세 적용하지 않는 경우 두 개가 나와요. 1번, 2번. 동그라미 1번은 취득세 과세 물건 중 등기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과세 물건. 미등기란 말은 등기 대상인 애들이 등기를 안 하고 파는 게 미등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는 원래 등기 대상이 아니야. 그러면 미등기 전매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얘는 중가산세 적용을 안 하는데 얘가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그걸 내진 않겠죠. 가로 안에 골프형 건 등은 제외 그랬죠. 또 얘가 문제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골프형 건 등은 등기 대상은 아니지만 얘는 몰래 팔아먹다 걸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중가산세 적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왜? 얘는 회원권이잖아. 회원권. 우리가 여러분 골프를 많이 치시긴 하지만 골프 칠 때 아직은 대중화가 안 돼 있죠. 그죠? 그래서 회원권까지 가지고 치시는 분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왜? 아직까지 불의 상징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몰래 팔아먹다 걸리면 너는 뭐다? 중가산세 적용을 한다는 뜻이고, 근데 시험은 나오게 되면 동그라미 2번을 냅니다. 동그라미 2번에 지목 변경 등 이걸 우리가 간주 취득 그래요. 여러분 간주 취득은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 얘가 여기저기 걸려 있거든. 그럼 지목 변경은 한마디로 여러분이 논밭을 가지고 있다가 지목을 형질 변경해서 대로 바꿨어. 소유권의 변동이 없죠. 미등기 전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주취득은 중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시험을 뭘 내요? 지목 변경을 내요.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산출세액 100분의 80을 가산하여 보통 징수금 땡 틀리는 거예요. 그죠? 왜? 얘는 중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4번은 이 취득세는 가산세가 엄밀히 따지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공통상 일반 가산세, 그리고 취득세는 중가산세, 그리고 또 하나 4번에 법인. 법인은요, 모든 거래 내역을 장부상에 기록해서 일정 기간 보존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얘가 장부를 작성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얘도 뭐가 나와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가산세가 10%예요. 요거는 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그 가산세가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 그다음에 5번은 면세점이라는 게 있죠. 면세점. 자, 면세점은 뭐예요? 세금을 면제해주는 기준점,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면세점,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면세점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인천공항이나 아니면 뭐 군대 가면 PX 같은 거, 그런 세금을 면제해주죠. 근데 이건 그 얘기가 아니라 취득한 물건의 가격이 얼마짜리를 50만 원 이하짜리를 사셨다. 그러면 뭐죠? 면세점이라는 걸 적용해 줍니다. 그러니까 취득한 물건의 가격이 50만 원 이하면 취득세 부과를 안 하겠다는 얘기죠. 여기 조심할 게 얘가 뭐 취득세액이 50만 원 이하, 산출세액이 50만 원 이하, 그럼 땡 틀립니다. 세금이 50이 아니라 취득한 물건의 가격이 50이에요.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지. 왜 50만 원짜리 사봤자 세금 4% 해봤자 4, 5, 22만 원이 2만 원 세금으로.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죠. 부동산은 50만 원 이하짜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런 것도 있죠. 옛날 국민차 티코는 얘가 뭐 30만 원짜리 샀다. 그죠? 좋은 차죠. 30만 원. 이거 50만 원 이하잖아. 이런 경우 뭐죠? 면세점을 적용해 줍니다. 그죠? 티코가 뭐 처음 나왔을 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뭐 저도 이게 처음 나왔을 때 타고 다닐 수 있는데 좋은 점도 많고 단점도 많이 있어요.
이걸 타고 있잖아요. 경부 고속도로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버스 있죠, 버스. 대형 버스 옆에 지나가면 차가 날려요. 왜? 이 원시한테 밀려, 차가 밀려. 그래가지고 옆에 가면 안 돼요. 그리고 고속으로 가다가 코너 돌 때, 커브 틀 때는요, 얘가 잘못하면 차가 가벼워 밀릴 수 있어. 그리고 어떻게 돼? 커브 틀 때는 항상 손을 짚어줘야 돼. 쇼트 트랙 할 때 우리 커브 틀 때 손 짚어주잖아요. 그것처럼 손을 짚어가지고 커브를 틀어야 돼. 그래야지 안 그러면 차가 날아가요. 단점이죠. 그죠? 좋은 점도 많이 있죠. 그죠? 좋은 점 뭐예요? 얘가 기름 같은 거 넣을 필요 없어. 그죠? 기름 넣을 때 주유소 앞을 지나가면서 심호흡함 2번 하면 휘발유 향기에 취해서 20km 가요. 뭐 좋은 점도 많고 단점도 많이 있죠. 차가 넘어졌어. 그럼 어떻게 되면 돼? 내카차 부를 필요 없어요. 들어서 번쩍 들으면 돼요. 그죠? 번쩍 들으면. 그 니어거 가는 길은 다 가죠, 얘가.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조심할 거는 세차를 깨끗이 해놔야 돼요. 세차를 안 하고 차를 파킹해 놓으면 아저씨들이 지나가다가 고물인 줄 알고 여기 누가 깡통을 버렸네 그래가지고 주워갈 수도 있어요. 뭐 이런 단점도 있고 어쨌든 이 티코를 50만 원 이하짜리를 사셨어? 그럼 뭐 해줘? 면세점, 취득세 부과를 안 하겠다. 그런 뜻이죠.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근데 가로안에 교재 보시면 연보취득은 연보금 총액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보취득이라는 게 있다 있죠. 우리 돈을 1년에 한 번씩 주는 조건을 취득했다. 그런 경우는 면세점 여부를 뭘 가지고 판단한다? 연보금 총액. 그걸 연부 금액 그러시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얘가 이런 게 있죠.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걸 한꺼번에 사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 그리고 어떻게? 잘라서 50, 50, 50, 50.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이렇게 샀어요. 왜? 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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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 이렇게 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되잖아요. 자, 이걸 만약 허용을 하게 되면 다 이런 식으로 하겠죠. 왜? 세금 안 내도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이거를 1년 안에 인접한 토지 건축물을 1년 안에 사시게 되면 어떻게 한다? 이거를 전체를 한 건의 취득으로 봐요. 무슨 얘기냐면 요때 50만 원 면세점 적용 받았죠? 다음 달에 또 샀어요. 그러면 이거는 1년 안에 산 거잖아. 그러면 얘하고 얘를 한 건으로 취급하니까 요때는 요 두 개 합해서 얼마? 100만 원으로 봐요. 그럼 50만 원 넘었죠? 면세점 적용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걸 허용하게 되면 땅 따먹기 한다. 땅 따먹기.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면세점, 면세 이렇게 하죠. 1년 12달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왜? 세금 안 내려고. 그래서 이걸 할까봐 이런 규정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최근 몇 년 전에 다음 중 옳은 걸 고르셔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점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부가세가 나오는데 부가세는 따로 외우실 건 없고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부가세란 말은 자체적으로 과세를 못하니까 덧붙여 낸다 그런 세금이죠. 우리가 배우는 조세 중에 부가세는 두 개밖에 없어요. 지방교육세 이거 하나 하고 그다음 뭐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 이 두 개만 부가세입니다. 얘는요 지방세고 얘는 국세예요. 누가 봐도 지방세죠. 여기 지방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지방교육세. 그럼 얘는 어떻게 정리하면 된다겠어요? 요거는 자 우리가 배우는 조세가 3개예요. 5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거든요. 국세는요.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세를 배워요. 얘 둘이 국세고 얘는 지방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지방세는요. 전부 다 뭐가 붙어요? 똑같은 지방세인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붙어요. 얘도 지방세니까 지방교육세, 얘도 지방교육세 이렇게 붙는 거죠. 얘는 국세니까 국세인 뭐가 붙어요? 농특세, 얘도 국세니까 농특세 이렇게 붙는 거야. 얘는 정리를 어떻게 하면 돼요? 지방세는 지방세, 국세는 국세가 붙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하나만 조심하면 돼요. 취득세는 지방세인데도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부가세가 2개예요. 그래서 얘만 10%예요. 여기 붙는 얘만 10%고 나머지 부가세는 전부 다 20%예요. 그러니까 20은 외울 필요가 없는 거지. 자, 정리하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 2개가 부가세인데 하나는 국세고 하나는 지방세예요. 지방교육세는 누가 봐도 지방세죠? 딱 써 있잖아 얼굴에. 우리 얼굴도 딱 보면 있잖아요. 얼굴이 딱 보면 도시형, 비도시형이 딱 구분되거든요.
딱 보면 얘는 도시형. 아무리 서울말을 써도 액면이 얼굴이 비도시형이면 비도시형인 거죠. 제가 준 도시형이에요. 그럼 저를 중심으로 저보다 좀 깔끔하게 생겼다 생각되시면 도시형이고, 저보다 좀 밀린다 싶으면 비도시형이고, 비슷하다 그러면 준도시죠. 그런 식으로 대놓고 나가잖아. 얘도 대놓고 지방세라고 돼 있죠. 그럼 지방세는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붙고, 국세인 종부세와 양도세는 국세인 농특세가 붙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어디만 조심하라고? 취득세는 근데 농어촌 특별세, 국세가 추가로 붙는다. 그래서 쟤만 10%고 나머지 부가세 몽땅 20이다. 이렇게 정리,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369페이지 납세지는, 지방세는 무조건 납세지가 물건 소재지예요. 지방세는 무조건 물건 중심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나왔다 그럼 뭐다? 물건의 소재지가 납세지다. 항상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물건 소재지 관할 특광돈대 도세 징수 이임 규정에 따라 시상수 구청장이 징수한다. 왜냐면 얘가 특광도니까 그럼 특별시, 광역시청, 도청에 가다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 멀죠. 그러니까 그냥 얻다가 시, 군, 구다 되면 걔들이 걷어서 갖다 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등록세는 아주 간단합니다. 등록세 납부 방법이 신고 납부죠. 그럼 얘도 등기할 때 내는 거니까 아무리 늦어도 언제까지 내야 돼요? 미리 세금을 내야지 등기를 해주죠. 그래서 거기 교재 보시면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고 되어 있죠. 왜? 세금 내야 등기를 해준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 추가 신고 납부는요, 아까 취득세 있죠? 그 취득세하고 똑같아요. 그 앞장에 보시면 367페이지 기업 취득세 중과세 대상 있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아까 중과세 추징 대상이 되면 가산세 제외하고 그 얘기죠. 그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등록세에서 이걸 안 물어봐요. 왜? 두 개 중복되니까 만약에 내게 되면 어디서 내요? 취득세에서 내죠. 왜? 취득세는 문제가 세 문제가 나오고 등록세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걸 여기서 물어보진 않습니다. 혹시 나오면 똑같이 푸시면 되고요. 자, 369페이지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3번이에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는 경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얘는요,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납부를 하게 되면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거로 봅니다. 원래는 신고 안 하면 가산세를 내셔야 되죠. 근데 이거는 어디만 있는 제도냐면 등록세에만 있어요. 딴 데는 없고. 그러니까 시험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고를 안 했어도 돈을 내셨으면 뭐 한다? 신고하고 납부한 거로 봐. 가산세 부과를 안 한다는 얘기지. 기출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얘기니까 그 부분 딴 건 몰라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는 경우 있죠.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보시고. 가산세는 똑같죠. 왜? 취등록세, 양도세 공통이잖아. 무신고 20, 과소 10, 부당, 너 한번 줘봐 40, 납부 1일 10만 분의 20이 똑같죠. 그죠? 보통 징수. 넘어가면 370페이지 부가세. 금방 했죠? 부가세 뭐라고요? 얘도 지방세니까 뭐가 붙어요? 지방교육세 20%가 붙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등록세는 뭐 크게 여기서 언급될 만한 것은 좀 전에 읽었던 신고를 안 했지만 납부를 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거로 봐 가산세 부과 안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만 잘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370페이지 3번 재산세 부과 징수 있죠? 여기부터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